안녕하세요. 저는 근거 기반 의사결정과 문서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엄경호입니다. 저는 막 딱히 깊게 하나를 파진 않았고 그냥 앱잼 이제 시작할 건데 마지막 세미나로서 앱잼 시작하기 전에 좀 제가 앱잼 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제가 다시 앱잼 하면은 좀 개선하고 싶은 점들 그런 것들 총 집합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근거 기반 의사결정과 문서화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좀 AI와 팀워크 내용을 곁들여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기록하면서 개발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앱잼 진행하면서 한 달만 지나도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이 코드 왜 이렇게 작성했었지?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왜 선택했었지? 라는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사결정을 왜 그렇게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나 아티클 이제 많이 작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쌓이다 보면은 내용은 쌓이는데 인사이트 도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노션, 디스코드, 카카오톡 여러 채널로 저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앱잼을 할 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뭐 내용도 많은데 너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었고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리드로서도 이걸 제가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아키텍처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배경이나 맥락을 까먹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노션에다 문서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레포 안에다가 마크다운 문서로 정리를 해두는 거를 제가 만약 앱잼을 다시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션에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레포 안에다가 마크다운 문서를 파일로 정리를 해두면은 코드와 문서를 함께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가까이에 문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관리가 쉬워지고 그 레포 안에 있는 문서를 이제 SSOT라고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써서 오로지 거기 안에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뭐 노션이나 디스코드나 카카오톡에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위한 문서화를 할 때 이제 레포 안에다가 문서를 정리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간결하게 유지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키텍처 디시전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ADR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아키텍처 기억 상실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짧은 마크다운 문서입니다. 그래서 뭐 정해져 있는 뭐 템플릿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목, 결정, 근거, 맥락, 결과 이런 것만 있으면 되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포 안에다가 뭐 더큐먼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마치 그 소스 코드를 관리하듯이 이런 문서도 이제 관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시로 하우미 걸 적용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아키텍처 안에는 뭐 API 어떻게 되어 있는지, 레이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라우팅, 뭐 상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팀 협업할 때도 좋아질 거고 또 특히 왜를 문서화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드가 너무 쉽게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무엇은 쉽게 생성이 되는 시대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미나 때도 얘기를 했었던 이런 파일들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려도 협업과 AI 함께 작업할 때도 좋겠죠. 그래서 코딩으로 무엇을 생성을 한다면 문서에는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앱잼을 진행할 때. 그래서 이제 저희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었었죠. 거기 이제 근거 기반 개발을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토론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많이 쓰니까는 근거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좀 어떤 지표를 보고 근거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을지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npm 트렌즈라는 곳에 이제 이런 다운로드 추이나 성장세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마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많이 쓰는 게 근거 아니라면서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지표냐면 그러니까 이 레포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걸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겠죠? 이제 GitHub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타는 많이 되어 있는지, 최근 커밋은 또 언제인지. 최근 커밋이 너무 예전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유지 보수가 활발히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번들 사이즈, 이 번들 포비아라는 곳에서 번들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번들 사이즈가 얼마나 커질지 한 번쯤은 보고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추가를 해봤고, 의존성 개수인데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쓰이고 있는 의존성이 많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라이브러리가 쓰고 있는 의존성도 몇 개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존성이 많아지면 리스크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기 전에 가장 제일 중요한 건데, 바닐라로 만들어 보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최대한 쓰지 않고 바닐라로 직접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해요. 하지만 라이브러리를 써야만 할 때가 있긴 하죠. 뭐 텐스트 쿼리를 저희가 직접 다 구현을 할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럴 때면 이거를 만약 직접 해본다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출 비용, 나중에 이거 교체할 때 어렵진 않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술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그거 도입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 우리 상황에 맞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큰 러닝 커브 없이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예시로 저는 카우미에서 이 ONNX 런타임 웹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이 머신러닝 모델을 실행을 시키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ONNX 모델은 뭐냐면 그냥 머신러닝 모델 파일 포맷입니다. 파일 포맷. 그래서 뒤에 그냥 파일 형식이 막 .onN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뭘 했냐면 브라우저에서 이 머신러닝 모델로 가구 이미지에서 가구 객체를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모델 파일을 로딩을 하고요, 전처리를 한 다음 브라우저 단에서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후처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 머신러닝 파일이 그 학습된 가구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더 많은 가구를 추론해야 돼서 또 다른 좀 로직을 추가해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두 단계의 후처리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표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UI 반영을 해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 이미지 위에 지금 저 핫스팟 UI가 있죠? 저게 이제 프론트 단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써서 가구를 추론해가지고 저 TV 위에는 뭐 TV 이렇게 뜨고 저 침대에는 침대 이렇게 뜨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 ONNX 런타임 웹이라는 것을 썼고, 구조화는 이제 모델 계층, 런타임 계층, 파이프라인 계층, UI 레이어 계층 이렇게 구조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도입했냐면 서버 비용을 좀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건 사실 서버에서 돌리는 게 가장 좋아요. 프론트에서 하면은 부담도 크고 모델 파일도 40메가입니다. 서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서버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도 성능이 괜찮기 때문에 도입을 했고, 그리고 딜레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초 미만으로 추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인 UX를 위해서 도입을 했었고, 또 그 모델 추론이 이제 프론트 단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 ONNX 런타임이 저장소 규모도 크고 아까 말했던 스타도 많이 되어 있고 최근 커밋도 활발해서 도입해도 괜찮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엑잼할 때 결론을 내렸었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팀워크 얘기 좀 하고 끝낼까 합니다. 저는 이제 팀워크가 사실 모두가 열심히 하면 좋겠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 명이 힘들어도 그 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건 팀을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그라운드 룰도
미팅하고 컨벤션도 정하실 텐데 그런 시스템, 그런 규칙을 잘 협의해서 정해 두시면은 나중에 팀원들이 힘들 때도 그 규칙이 팀을 붙잡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찐찐 마지막인데요. 방금 말했듯이 템플릿, 컨벤션 잘 설정해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강해지는 법입니다. 팀 단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팀 단위로. 막 팀 안에서도 내가 이걸 모르니까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라고 절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그 팀 안에서의 팀원들끼리는 약점을 서로 보여줘야 그 팀 자체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번 하면서. 그래서 좀 서로 편하게 모르는 거 모른다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피드백 받을 때 좀 방어적이지 않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의견 충돌이 곧 인간관계 충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의견 충돌은 그냥 의견 충돌이고 사람으로서 안 맞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엑젠 진행하면서.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코드를 리뷰를 해야 되지 사람을 리뷰하지 마세요. 코드 자체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막 이불 정리도 안 하는데 콘솔 로그 정리도 안 하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는 코드 자체를 보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보세요. 이 앱젠제 생활하는 것과 코딩을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5개 봤을 때 중요한 건 분리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대할 때와 이제 같이 작업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헨리 포드 씨가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르는 것은 발전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께 머무르는 것은 발전이다. 그러니까 팀이 폭파되지 않고 함께 붙어 있는 거, 함께 이게 뭉쳐 있는 거 이게 발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함께 일하는 순간 그거 이제 곧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이제 팀원과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면 분명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팀 없습니다. 완벽한 코드도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도 완벽한 코드 없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함께하는 팀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끝까지 함께하는 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